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설의 구성과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다양한 구성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소설의 5단계 구성을 알아볼까요? 소설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발단 과정에서는 인물과 배경, 기본적인 상황이 소개됩니다. 전개 과정에서는 본격적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위기 과정에서는 갈등이 심화되고 긴장감이 증가됩니다. 절정 과정에서는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다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마지막 결말 과정에서는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제 이 구성에서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에 따라 순행적 구성과 역순행적 구성으로 나뉩니다. 순행적 구성은 시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방식입니다. 이를 평면적 구성이라고도 합니다. 반면 역순행적 구성은 현재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즉, 현재와 과거를 오가면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방식이죠. 이를 입체적 구성이라고도 합니다. 액자식 구성은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가가 하려는 이야기는 내화에 담겨 있죠. 예를 들어 주인공이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외화라면 친구가 들려주는 친구에 대한 사건이 내화인 것이죠. 단, 내화가 글의 주요 내용이어야 합니다. 액자식 구성에서는 내화가 핵심 내용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 이제 많이들 헷갈려하는 구성 방식 두 가지를 비교해 볼게요. 피카레스크식 구성은 한 명의 중심 인물이 여러 독립적인 사건에 등장합니다. 세계관과 인물이 공유되는데요. 마블 시리즈에서 스파이더맨과 닥터 스트레인지가 각각 독립된 작품에 나오면서도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죠. 이게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라고 볼 수 있죠. 옴니버스 구성은 여러 개의 독립된 이야기가 하나의 주제를 공유하며 연결되는 것으로 인물과 배경이 다릅니다. 서로 다른 단편 이야기가 공통된 주제로 하나의 작품으로 묶여있는 경우가 있죠. 우린 그걸 옴니버스 구성이라 합니다. 다음으로 사파식 구성과 의식의 흐름 구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사파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림이 떠오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파는 짧은 에피소드입니다. 즉, 주된 이야기와 관련된 짧은 이야기가 삽입되는 방식을 사파식 구성이라고 합니다. 의식의 흐름 구성은 인물의 생각과 감정을 흐르는 대로 그대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그냥 인물의 의식이 가는 대로 따라가죠. 예를 들면 소설가 구보 씨의 1일에서 구보가 길을 걸으며 머릿속 생각을 계속 풀어내는 장면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로형 구성은 공간적 이동이 주요하게 작용하는 구성인데요. 주인공이 주로 여행을 통해 경험을 쌓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어떤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성장하거나 변화를 겪기도 하죠. 여정을 끝내고 출발지로 돌아오는 원점 회귀형 구조를 취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만세전에서는 동경에서부터 서울까지 여행을 하게 된 주인공이 조선의 현실을 인식하고 후에 일본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그려집니다. 전의 구성은 특정 인물의 생애를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전기문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인물 소개, 주요 행적, 평가 순으로 구성되며 인물 소개 단계에서는 인물의 출생과 배경에 대한 정보를, 다음으로는 인물의 주요 행적을, 마지막으로는 인물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를 제시합니다. 다음으로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입니다. 고전 소설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고전 소설 중에서도 영웅 소설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요. 주인공인 영웅은 다음의 7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특별한 혈통을 가진 주인공이 신비로운 방법으로 태어나죠. 시련 속에서 성장한 주인공은 평범한 인간보다 뛰어난 비범한 능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큰 시련과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조력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영웅이 되는 업적을 이룹니다. 영웅의 1대기적 구성이 사용된 대표적인 작품은 주몽 신화입니다. 고귀한 혈통을 가진 주몽이 알에서 태어나게 되고 버려지는 시련을 겪지만 활을 잘 쏘는 능력을 가지고 자랍니다. 후에 적의 공격을 받을 때 조력자인 물고기와 자라의 도움으로 강을 건너고 결국 고구려를 건국하는 업적을 이루는 이야기죠. 어떤가요? 영웅의 1대기적 구성을 똑같이 지키며 진행되죠? 대부분의 영웅 소설은 이러한 구성을 가진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작품을 읽을 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 꿈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환몽 구성입니다. 현실에서 꿈을 꾸고 꿈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뒤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구조죠. 환몽 구성은 꿈을 소재로 한 액자식 구성의 일종으로 현실에서의 이야기를 외화, 꿈 속에서의 이야기를 내화로 봅니다. 이때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인몽, 꿈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것을 강몽이라 합니다. 대표적 예시로는 구운몽에서 성진이 꿈속에서 영화를 누리다가 결국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현실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병렬적 구성은 하나의 이야기 안에서 2개 이상의 사건이 나란히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광장에서는 주인공이 북한군의 제안을 거부하는 실제 상황 속에서 남한의 제안을 거부하는 상황을 상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상황을 병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다음으로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과 마찬가지로 고전 소설에 많이 등장하는 구성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원적 구성에서는 천상계, 즉 신의 세계와 지상계, 인간 세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적강 구성은 신적 존재가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고난을 겪는 것으로 대부분 죄를 짓고 벌을 받는다는 설정이 사용되죠. 마지막으로 모티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티프란 소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 주제나 설정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모티프 몇 가지를 살펴볼까요? 신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인 적강 모티프, 인물이 신체적으로 변하는 이야기 변신 모티프, 여성이 남장을 하고 활약하는 이야기 남장 모티프, 남녀 주인공이 결혼의 시련을 겪는 이야기인 혼사장애 모티프, 부모님을 위해 약을 주하는 이야기인 구약 모티프, 인간과 귀신이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인 인기 교환 모티프. 이 중 남장 모티프는 여성이 전쟁 중 살기 위해 하는 경우와 능력 있는 여성이 사회적 제약 속에서 출세를 하기 위해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모티프가 존재하고 이처럼 다양한 모티프는 소설의 이야기를 더욱 풍부하게 해줍니다. 이제 자주 묻는 질문에 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역순행적 구성과 액자식 구성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역순행적 구성은 시간의 흐름이 과거로 이동하는 것이고 액자식 구성은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내화는 외화와 연결성이 떨어지죠. 역순행적 구성에서 주인공이 과거를 회상할 때 과거의 이야기는 주인공 자신의 이야기이자 본 이야기와 연결성이 높기에 내화로 보기 힘듭니다. 피카레스크식 구성과 옴니버스식 구성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피카레스크식 구성은 동일한 세계관과 동일한 중심 인물이 독립된 사건에 등장하는 반면 옴니버스식 구성에서는 독립된 이야기들이 세계관이나 인물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적강 구성에서 내려온 존재들은 왜 주로 시련을 겪나요? 천상계의 사람이 지상계로 보내질 때 보통 하늘, 즉 천상계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설정이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서 벌을 받으며 성장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소설의 다양한 구성 방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소설의 구성 단계, 순행적, 역순행적 구성, 그리고 액자식 구성, 피카레스크식 구성, 환문 구성 등. 이제 소설을 읽을 때 이야기의 구조를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깊이 있는 독해가 가능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